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9월 모의고사에서 26번에서 28번까지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 현대소설 작품이지 이기호 작가의 권순창과 착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를 해볼 거야. 자, 먼저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보고 오자. 자, 2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사실적 이해 기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가 작품을 읽고 나서 충분히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 자, 독특한 문제 구성이 나왔어. 27번과 8번은 다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면 돼. 자,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이 작품의 뒷부분에서는 권순찬은 누군가의 신고로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 나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김성만 씨를 목격하고 자신과 입주민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입주민들은 작품 제목처럼 뭐한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입주민들은 착한 사람인데 그러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만 찾은 거야. 입주민들이. 근데 권순찬 씨가 자신들이 베푼 선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권순찬 씨한테 화를 내는 거지. 이 작품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냈던 우리의 모습을 뭐하게 해? 반성하게 한다. 이것만 보면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작품을 봐야 되는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 이 작품에서 나와 있는 어떤 인물과 사건과 배경들은 현대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어떤 모습, 단면을 보여주고 있겠구나.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단편적인 어떤 단면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모습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작품을 읽어야 돼. 자, 27번 기억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앞에 나오겠지만 추론 문제니까 내가 작품 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대체한 어떤 선택지가 있겠구나 라는 거 인식하고, 다음 28번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도 보기, 아까 우리가 내용 주어진 그 보기 지문을 참고해서 작품 내용과 연결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문제 배정이 3문제밖에 안 돼 있어.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이야. 빠르게 한번 작품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자, 작품을 읽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였어? 구성 요소가, 우리가 소설의 구성 요소면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사건은 갈등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인물도 다양한 유형이 있고 배경은 시공간적 배경과 심리적, 역사적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 이것들이 구성 요소가 되어 작품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요소를 잘 찾아가지고 주제의식을 찾고 그다음에 갈래상, 표현상, 형식상의 특징을 잘 잡아내서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럼 읽어보자. 103동 502호 김성만 씨는 내가 입금한 돈 700만 원을 돌려주시오. 떼인 돈 받으러 왔나 봐. 붉은색 매직펜으로 큼지막하게 쓴 그 글씨를 읽고 나는 1인칭 서술자가 나왔구나.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관점에서 작품을 전개하고 있겠구나. 그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 그 남자는 지금 그 문구, 글씨를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겠지? 분명 어젯밤 호프집에서도 만난 그 남자가 맞아. 그 남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 그 남자가 돈 돌려달라고 대자보 같은 거 써서 들고 있는 사람이야. 부스스한 머리칼, 검은색 양복. 근데 사람들을 향해 대자보를 높이 쳐들지도 않아. 아파트 쪽을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있어. 대자보만 들고 있는 거야. 뭔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방해하거나 민폐를 주는 게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자신의 의사표현 전달만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 사람은. 돗자리가 끝나는 부분엔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감색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창문을 올리고 다시 차를 움직였어. 정문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고 인사했고 나도 같이 인사를 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지. 망신 주려고 온 사람이었구나. 나는 핸들을 돌리면서 생각했어. 뭐야, 그럼 어제부터 저러고 있었다고? 502호? 502호에 누가 살지? 저런다고 뭔 소용이 있나? 그렇게 있으면 누가 700만 원 줘? 직접 찾아가서 단판을 짓든가 해야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늘 업무 작성해야 될 서류가 뭐가 있고 학과 취업률은 얼마나 되고, 학과 취업률 대학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 우리가 직업에 대해 좀 유추할 수 있겠지. 그래서 700만 원이든 1700만 원이든 남 일이야.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 중요한 게 나오지. 그냥 그저 남과 남 사이에 벌어진 일일 뿐이야. 그 700만 원은. 내가 참견할 일도, 참견할 수도 없는 일. 그치? 그저 누군지 모를 사람의 망신을 한번 보았을 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학교에 도착한 후 그냥 인터넷 이제 서핑하고 있지.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단식을 시작했다. 뭐 그런 기사. 교육부에서 대학의 구조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런 기사를 뭐 그냥 일상적으로 읽었고, 교무처와 인재개발원 팀장들과 길게 통화를 했다. 아, 대학의 본부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점심시간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침에 봤던 그 피켓 현수막 대자보를 들고 있던 남자를 잊을 수 있었어. 나의 일상적인 삶, 어떤 그런 일과를 통해서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그냥 다른 사람 관계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고 700만 원 채무 관계가 내가 참견할 일도 아니야. 왜? 내 일이 아니잖아. 남 일이잖아. 그리고 나는 내 충분한 일상과 일과에 치여 살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다른 사람한테 특별한 일일지언정 나한테는 별 의미 없는 이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서술자 나는 이렇게 일상생활에 치이다가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기 때문에 무심하고 그냥 망각해버리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겁나 개인주의다 현대인들.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남자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몇 날 며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뭐 커튼처럼 비닐이 달렸고 스티로폼 새로 깔고 밤이 되면 비닐 내리고 스티로폼 위로 침낭 깔고 자는 모양이었어. 아침 되면 또 비닐을 둘둘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합판에 묻힌 대자보 자신의 무릎 앞에 세웠어. 자, 봐봐.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 그 남자는 말이 없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일도 없어.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들 붙잡고 말을 거는 일도 없어. 뭐야? 그저 고요하게 거기에 앉아있을 뿐이야. 자, 무슨 말이야? 남자가 지금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피해를 입히고 있어? 아니야.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게 그냥 자신의 의사표현만 하면서 매너 있는 투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며칠 사이에 나는 참 좋은 마트 사장님한테 새로운 인물 등장했다. 참 좋은 마트 사장님. 남자에 대한 사정을 좀 더 자세히 듣게 되었다. 참 좋은 마트 사장. 참 좋은 마트. 우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을 만한 그런 이름이야. 근데 이 참 좋은 마트의 이름을 우리가 나중에 또 좀 더 강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먼저 보자. 이 사장님은 남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해줘. 인물에 대한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야. 그게요, 사정이 좀 딱하게 됐더라고요. 자, 보면 전반적으로 큰 따옴표 없이 대화가 이루어져. 작품 전반적으로. 그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야. 나를 팔아서 앉힌 다음에 음료수 따주면서 얘기를 했어.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 떠나서 어렵게 지낸 모양인데 뭐 인천에 있는 세차장에서 일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 엄마라는 사람이 몇 달 전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가 빚을 졌는데 좀 도와달라 하면서 계좌번호를 놓고 간 모양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그냥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사채를 썼네. 사채를 썼어. 그러니까 추어탕집 주방에서 일하다가 사채를 쓰게 됐는데 아무튼 관절염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뭐 철없이 사채를 썼나 봐. 그래서 200을 빌렸는데 그게 400되고 600되고 700이 됐어. 이러다가 나중에 막 여기 몸에 장기가 하나 없어지고 막 이제 이래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겁이 났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왕래가 끊겼는데 진짜 오죽했으면 아들을 찾아간 모양이야. 근데 그 아들이 세차장에서 일하면서 돈 힘들게 벌고 있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 선뜻 돈을 못 보냈어. 돈을 마련하기도 어렵겠지. 야, 700만 원이 무슨 선생님 몇 달 월급이요.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웠겠지만 또 뭐가 있겠어.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어. 야, 어려서부터 엄마를 떠나 살았고 엄마가 뭐 부모라고 해준 게 없어. 근데 갑자기 막 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야, 여기다가 700만 원 입금 좀 해줘 하고 갔어. 얼마나 마음이 좀 찝찝하고 좀 섭섭하고 서운하겠냐.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 사람 돈을 마련했어. 엄마가 사채비대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몇 달 있다 돈을 마련해서 그 계좌에 돈을 넣어줬어. 700만 원을. 사채업자 계좌로. 군소리 없이 700만 원 전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그 남자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여기서 말을 잠시 끊었어. 란 헤어센스 여사장도 우리 옆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 새로운 인물 등장.
근데 뭐 같이 이야기 듣는 입장이야. 뭐 새로운 무언 역할을 하진 않아. 자, 매미가 울고 날파리가 많은 여름 저녁이었다. 계절적 배경이 등장해. 계절 언제야? 여름이야, 지금. 이거 잘 봐야 돼.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더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사이에 그 몇 달 만에 돈을 갚았잖아. 그 사이에 저 사람 엄마도 그 돈을 갚았대. 방 보증금 빼고 돈 여기저기 빌려갖고 융통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갚았는데 엄마가 그 돈을 갖고 얼마 뒤에 바로 돌아가셨대. 얼마나 슬픈 얘기야. 근데 여기서 엄마의 죽음이 슬프지만 또 하나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게 그러면 얘는 700만 원 두 번 받았네? 사채업자는? 야, 그러면 우리 도의적으로 70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걸 돌려주지 않아서 지금 김성만 씨 내 돈 700만 원 돌려주세요 이렇게 왔겠구나. 우리가 유추가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작품에서 나와 란 헤어센스 여사장님이 참 좋은 마트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야. 어떤 이야기? 그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어머니가 김성만 씨한테 입금을 했어. 근데 그 남자가 뒤에 나오겠지만 권순찬 씨야. 그 다음에 김성만 씨는 103동 502호에 거주하고 있는 그 내 돈 700만 원 돌려주시오 하고 써붙였던 그 대상이라고. 이 이야기를 작품 전체에서 이 작은 이야기를 또 듣고 있는 거야. 자, 이후 중략 부분 나오고 저 남자랑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매일 얼굴 보고 인사했는데 뭐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첫 설이 내리기 전에 이렇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러다 겨울 맞으면 큰일 나죠.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됐나 봐.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얘들아 지금 첫 설이 내리기 전이야. 그러면 최소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됐다는 거지. 그러면 그 남자가 여름 때부터 이때까지 몇 달 동안 계절이 바뀔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하고 고요한 투쟁을 해왔다는 거잖아. 502호 할머니? 사채업자가 할머니인가?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작품을 읽어보면 느낄 거야. 502호 할머니는 그 사채업자의 엄마야. 502호 할머니는 나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뭐 직접 전하는 걸로 하죠. 절차가 따로 필요하나요? 자, 그러고 이제 마트를 나섰어. 또 마트에서 얘기하고 있었나 봐.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남자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남자는 대자보를 끌어안은 채 졸고 있어. 참 안타까운 불쌍한 모습이지. 남자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 인천으로 돌아가겠지. 인천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잖아. 나는 근데 이미 계절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으니까 그 남자의 인천의 거처가 무사히 남아있기를 바랬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를. 거기까지가 내가 그 남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 그러지. 나는 다른 사람의 일이야. 남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까지 했어. 이 남자도 착한 사람이야. 이 나라는 서술자도.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 착한 사람이야. 그 남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 불쌍한 사람을. 다들 착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후에 호프집 여주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에 따르면 다음날 그 남자, 즉 그 남자는 누구야? 권순찬 씨 나왔다. 이제 권순찬 씨 작품 제목에 나오는 권순찬 씨 나왔다. 그 사람의 행동은 편지 봉투에 정성껏 5만원권 지폐로 700만원 700만원 5만원권 지폐 뽑아갖고 그냥 봉투 현금 막 이렇게 주려고 했나봐. 아파트 입주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대. 왜 당혹했을까? 입주민 대표는 여비로 그러니까 이제 오며 가면 밥도 먹고 교통비도 쓰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20만 원이 든 봉투를 따로 줬어. 진짜 착한 사람들이지 아파트 주민들. 신문기자를 부르진 않았지만 뭐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고 일일이 악수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천막 철거 작업도 도와주려고 했어. 진짜 착한 사람들이지. 누가 이렇게까지 남의 일을 도와줘. 왜? 현대인은 개인주의니까. 이기주의니까. 근데 이런 개인주의인데 이렇게 도와준다고? 진짜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남자는 그 모든 선의를 거부했다. 거부했네.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대자보를 잡고 자리에 앉았어. 아니 권순찬 씨 우리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502호 할머니 대신 주는 거예요. 여기에 502호 할머니 돈도 들어가 있어요. 뭐 작품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502호 할머니도 진짜 폐지 주면서 힘들게 살아. 502호 할머니 일단 40만 원 넣었어. 700만 원 중에. 폐지 주갖고 모은 돈 얼마나 되겠냐. 그 중에 4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입주민 대표가 얘기했는데 남자는 권순찬 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저는 원래 그 할머니한테 돈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김성만 씨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오면 김성만 씨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사람 직접 만나서 일을 해결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 자, 봐봐.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뭐야?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700만 원 주자라는 거야.
아, 이 사람 돈이 문제니까 돈 받으면 문제 해결되겠지? 근데 권순찬 씨는 지금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돈을 받긴 받아야겠지만 돈만 딸랑 생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김성만 씨를 만나서 직접 해명을 듣고 사과를 듣고 직접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원하는 해결 방법은. 이 각자가 원하는 해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지. 자, 모여있던 사람들 탄식이 흐르고 실랑이가 더 오갔는데 남자 권순찬 씨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 그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 누군가가 그만 갑시다. 뭐 성인을 이렇게 무시해서야 삔또가 상한 거지.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우리의 성의를 거절했어. 되게 당황스럽게. 짜증내면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어. 그게 내가 전해드린 그날의 전부였어. 여기서 끝이야. 근데 기억. 그 다음에 아파트에는 그 사람, 즉 권순찬 씨가 700만 원을 대한 700만 원 못 받은 기간 동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어떻게 됐어? 와전되고 잘못된 소문이지. 이 사람이 아파트 주민들의 호의와 선의를 거절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야. 현대사회의 우리 모습과 우리 삶의 단편과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거야. 니네 너무 이기적이고 앞뒤 다르고 너무 니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아무튼 너네는 개인주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작품을 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문제 겁나 쉬워 얘들아.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권순찬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김성만의 행방을 물었니? 아니야. 귀찮게 하지 않았어. 얼마나 매너 있고 조용하게 했는데. 자, 1번 뭐 틀린 선택지가 되겠지. 2번 권순찬은 502호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사채업자의 어머니한테 자기 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 그런 거 아예 안 나오지. 3번 나는 권순찬의 인천 거처가 그가 돌아갈 때까지 무사히 남아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3번 정답. 4번 나는 처음부터 권순찬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어? 아니지.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었어. 4번 틀렸지. 5번 나는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권순찬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있어. 이거 괜히 헷갈려서 체크한 학생들 많을 수도 있는데 서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권순찬을 그냥 잊어버렸어. 뭘 참견하는 걸 미뤄.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어. 5번도 틀렸지. 정답은 3번이야. 자, 다음을 참고하여 27번, 8번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 뭐야? 착한 사람들이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그 선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권순찬한테 화를 내고 헛소문을 내. 이 작품의 문제는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냈던 우리 모습을 반성하게 합니다. 다음 보자. 27번 기억. 헛소문이 돈 거야.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1번 입주민과 권순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야, 헛소문 내는데 무슨 관계 회복이야. 아니지. 1번 틀린 선지. 2번 권순찬이 입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 얘들아, 권순찬이 관종이야? 그런 거 안 나왔어. 관심을 끌고 싶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꽹가리 치고 막 돈 내놔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이제 막 경찰 신고 이랬어야지. 2번 틀린 선택지. 3번 권순찬에 대한 입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그렇지. 처음에는 호의와 선의를 베풀었다가 나중에 그걸 거절하니까 삔또가 상해가지고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 오케이. 3번이 정답이네. 4번 권순찬이 기다리는 김성만이 아파트에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어? 김성만 아파트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안 나왔지? 5번 입주민들이 권순찬을 오해했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니? 입주민들은 권순찬을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 선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헛소문을 냈잖아. 나쁜 소문을 냈잖아. 뭐 실수를 인정이야. 그런 거 안 나왔지. 정답 3번이네. 28번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권순찬이 김성만을 기다린 것은 김성만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그렇지. 사람들이 돈 700만 원 모아줬어. 그것만 받고 날라도 돼. 근데 거절하고 김성만을 기다리는 것. 이 사람은 김성만을 직접 만나서 사과와 해명을 듣고 직접 돈을 받는 것을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문제 원인을 김성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1번은 맞는 선택지야. 2번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권순찬한테 주려고 한 것은 문제의 해결책을 입주민 입장에서 그렇지. 입주민 입장에서 찾은 거잖아. 돈만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야. 3번 입주민들이 권순찬에게 화를 낸 것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낸 그렇지. 문제의 진짜 원인은 김성만이야. 입주민한테도
502호 할머니한테도, 그 다음에 이 착한 남자 권순찬한테도. 근데 애꿎은 사람 권순찬한테 화를 내고 헛소문을 낸 거잖아? 3번도 맞지. 4번 참 좋은 마트 사장이 권순찬의 사연을 나에게 들려준 것은 권순찬이 지닌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이군. 그럴까? 권순찬이 지닌 진짜 문제의 원인은 뭐야? 김성만 씨야. 근데 이 사연을 나에게 들려주는 거는 그냥 썰을 풀고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뿐이야. 4번 틀렸지. 정답은 4번이 되겠다. 5번 권순찬이 입주민들의 선의를 거부한 것은 입주민들의 돈을 받는 것이 권순찬이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 그렇지. 진짜 해결책은 김성만을 만나는 거겠지.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 자, 권순찬이란 인물이 등장하지. 권순찬이란 인물은 김성만의 어머니를 찾아와 502호 할머니를. 이러면 김성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김성만의 어머니한테 화를 내니? 아니야.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권순찬한테 화를 내?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아. 오히려 선의를 베풀어. 그런데 나중에 화를 내게 되잖아, 지금. 근데 이 모두 권순찬과 김성만의 어머니와 아파트 입주민들 모두의 문제의 원인은 누구야? 사채업자인 김성만이야, 지금. 그러면 화를 누구한테 내야 돼? 김성만한테 내야 돼. 그치? 근데 왜 우리는 애꿎은 사람한테 화를 내? 우리 모두, 현대인 모두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잊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착한 어떤 성심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권순찬 씨를 도와주려고 해. 근데 진짜 화를 내야 될 대상, 김성만한테 화를 내야 되고 이 사람을 찾아서 따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착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일상의 모든 현대인들, 사람들은 왜 우리는 항상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내는가? 이거에 대한 고찰과 통찰을 던져주는 아주 정말 잘 쓴 한 편의 단편 소설이다. 이렇게 작품을 분석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내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볼 수 있는 어떤 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야.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자,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좀 더 언급을 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기호 작가는 대학교의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작품 활동을 아직 전개하고 있는 교수 겸 소설가셔. 근데 1999년 등단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대소설 뭐 70년대 80년대를 대표하는 뭐 이런 거 아니면은 90년대 초반 이런 작품들이 보통 나오겠지. 실제로는 거의 7, 80년대 작품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 60년대 전후 작품이나. 근데 90년대 이후에 작품이 많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이 작품은 이 작가 자체가 2000년대를 대표하는 젊은 작가군에 포함돼.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했던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예 있는 이상문학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올해 2020년에 그 수상을 거부하면서 문단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떠오르신 작가분이야. 그러니까 실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의 작품이 나왔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앞으로 7, 80년대 작품이 중점이 아니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아주 활발하게 가장 최신작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작품은 아무래도 작품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래서 아예 그래서 이 작품의 뒷부분 설명 조금 나오고 왜 우리는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가, 왜 화를 내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작품을 어떻게 읽어라, 이런 관점으로 읽어라. 이 관점과 분석 방법을 제시해주면서 문제까지 출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근래의 작품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기호 작가의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이라는 작품, 현대소설 작품을 분석해 보았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그 다음에 남석하의 초당 춘수곡이라는 고전 시가 작품을 가지고 분석 영상을 진행해 볼게.